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참 가관입니다. 일단 세계 시민들이 걱정하고 기대하는 거는 지금 호르무즈 사태, 지금 있는 중동 사태를 어떻게 G2가 모여서 해결할 거냐인데 미국은 어떻게든 돈을 좀 끌어내고 중국 시장을 개발하고 중국 자금을 유치하는 데 정신이 없고요. 중국은 이 기회에 봤지? 내가 미국보다 트럼프보다 한 수 위야. 이걸 자랑하는데 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호르무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기타 지금에 있는 세계 경제 안정화에 대한 무역 어떤 평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래 국제관계는 진짜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냉혹한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국익 중심으로 돌아가지 다 자기 이속만 챙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2가 모여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큰 문제인 호르무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길 바란다는 건 말 그대로 책 속에나 존재하는 이상주의적인 상황인 거고요. 처음부터 이 미중 정상회담 벌어지기 전부터 미국은 무조건 트럼프의 성과 챙기기 급급할 것이고 중국은 지금 이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이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는 패권 국가가 된 중국, 요 이미지를 가져갈 것이다. 예, 요거는 우리가 너무 예상됐던 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일단 시진핑이 안 나가갖고 트럼프를 한번 물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열은 역대급으로 삐까번쩍하게 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의전 사열은 또 삐까번쩍하게 의장대 보여줬습니다. 사열. 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과정 중에 트럼프나 핵심 경제인들을 이런 국기 앞에다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엔비디아 회장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 트럼프를 노동당 깃발 앞에 세워가지고 자, 저거 CCTV 합성 아니야? 중국 중앙 TV로 실시간으로 아마 내보냈을 거예요. 나 이거 아마 이 합성 사람들은 같아. 뒤에 뭐가 찍히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포즈를 취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네, 와. 이게 현실입니다. 와, 하필이면은 다 이러고 있잖아. 하필이면. 친중, 이거는 뭐. 이렇게 답이 없어. 되면 그동안 미국이 나서갖고 중국이랑 거래하지 마라, 중국 때문에 무역 제재 생긴다, 세계 악의 축이다, 이래가면서 인권이 최악이다, 온갖 소리 해왔던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고, 니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면 뭐하냐고, 적성국 앞에 가서 저런 사진 찍혀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광고를 하고 자빠졌으면.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지금 정상회담 직후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트럼프가 무슨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 2시간 15분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 했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말 안 했어요. 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 주석이 이란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사태 해결을 돕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하고 중국은 이란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합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 및 통행료 부과 반대라는 원칙에도 합의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 중에 말씀을 좀 보태자면 네. 중국의 유조선들이 대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서 미국의 제지 없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만 항행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딱 요 시기 때. 다른 배들은 하나도 못 나가 지금. 오히려 움직이기만 하면 두들겨 패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좋겠네요. 성과 자랑을 또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국에 보잉 항공기 구매를 내가 요구를 했고 시주석이 원래는 150대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해가지고 50대를 더해서 200대 주문을 약속했어. 뭐 세일즈야? 네. 어? 네, 보잉 네, 네, 네. 세일즈맨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중국 같은 나라는 보잉 500, 최소 500대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자, 200대라고 얘기한 건 뭐다? 중국이 많이 안 안 준 거예요. 음. 왜냐면 중국은 지금 이제 그 교통 물류에 있어서 도로나 철도가 한계에 임박해가지고 지금 공항들을 확장시켜갖고 내륙 항공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공기가 필요로 합니다. 2030년도까지 1,700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 최소. 근데 이걸 중국이 자국산기를 만들어갖고 띄운다고 2, 3년 전에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전혀 실전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죠? 깡통인 거지. 중국은 빨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빈 비행기로 띄우면 뜨는데 승객이랑 화물을 실으면 안 떠요. 아니 근데 세오는 너무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중국도 나름 잘 만드는 거 있어요. 뭐죠? 많은 것들? 아무튼 네. 중국 자체 개발 비행기 개발이 실패해가지고 중국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하고는 이게 틀어졌고 자꾸 기술 훔쳐갖고 보잉 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보잉 쪽하고 손을 잡을까 아니면 프랑스 에어버스하고 손을 잡을까 요걸 놓고 양쪽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이 엔진 개발하고 나면 한국이랑 손을 잡게 되겠지만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요게 제일 큰 말하자면 당근입니다. 휘두르기 좋은 당근이에요. 미국에도 경쟁자가 있고 확실한 수요가 있고 어차피 필수품이라 사기는 사야 돼. 중국 입장에서. 하지만 니네 줄까? 아니면 다른 데 줄까? 요걸로 갖고 간보기 좋은 거라서 제가 보기엔 총 수요량의 한 20% 정도만 먼저 휙 던져주면서 이거 그냥 일단 계약금으로 생각하고 일단 써! 라고 얘기를 던진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대두하고 쇠고기에 대한 확실한 수익 개방 약속을 못 받아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옥수수 농가들이 전부 다 콩으로 바꿔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옥수수 경작지는 70% 이상 줄었고 콩 경작지는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옥수수와 콩에 있어서 비료의 역할이 다른가요? 네, 옥수수는 비료를 반드시 쳐야지 자라는 거고요. 콩은 비료가 없어도 스스로 이 질소를 합성해내기 때문에 없어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콩농사는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콩은 그럼 다 우짠데요? 그 콩은 미국 안에서도 못 먹습니다. 원래 지들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 정도 규모를 사줄 수 있는 데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이거 사람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기름짜고 그다음에 돼지 먹이 주려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콩 갖고 미국이 하도 장난을 쳐갖고 중국이 돼지 사육 두수를 거의 1억 두에서 한 5천만 두까지 지난 한 3, 4년 동안 절반으로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콩을 많이 사줄 필요가 없는 입장인 거야. 이게 파는 놈도 남아 도는 거고 지금 사는 놈도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 자체가 줄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래서 이 콩이 매우 전략적인 이 협상 무기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이거 대두 확실한 약속 못 받아가면 미국 못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요거를 시진핑이 카드로 휘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웃긴 거는 세계 초인류 30대 대기업 CEO를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와, 진짜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전설에 나오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이게 지금 주요 16명 그 명단이라 그래갖고 이걸 다 꺼내놨는데요. 진짜 미국 안에서도 쉽게 어마어마하다. 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거 지금. 거의 드림팀이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설마 트럼프가 압박해서 맥도까지 끌고 갔겠느냐. 이들 자체도 중국의 시장 가능성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까지는요, 중국하고 거래나 중국 관련된 사업을 오히려 이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기업들이래요. 시티은행이나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저러는 데는 중국이 저거 받아서 씁니까? 다 지네 자체적인 핀테크나 자기네 유니온 카드 쓰지. 선진금융기법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가르쳐 줬어요. 심지어 중국 돈 좀 굴리자고 투자은행에다 넣을 테니까 너랑 이렇게 니네 돈은 우리 안 받아. 그리고 아예 위에나의 세계시장 진입을 막아왔던 주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갖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기술기업 CEO이기도 하면서 부회장 한 명 없는 다 회장들입니다. 이렇게 뽑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자랑 아닌 하소연하는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걸 보게 되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를 직접 번역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리더들 데리고 왔다. 2인자나 부서장을 보내지 않고 다 1인자만 데리고 왔다. 지구상 최고의 인물들이 바로 여기 있다. 오늘 그들이 당신과 중국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왔으며 사업하고 투자하고 건설할 의지로 왔다. 이거 100% 상호적으로 되도록 부탁한다. 플리스까지 넣었다고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옛날에는 중국이 가갖고 만나자게도 못 만나던 사람들이 왜 지금 트럼프한테 질질 끌려갖고 왔냐는 거죠. 이 회사들이 매우 심각한 재정난 내지는 영업난을 겪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중국하고 이번에 사업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트럼프의 이른바 지지율하고 바로 연동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의 이익, 미국 월가의 이익, 미국 딥스테이트 군산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통령은요, 절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거든. 트럼프는 투표로 뽑히긴 했지만 트럼프의 권력은 선거에 의해서 주어진 선거에 의해서 좀 제한적인 거고요. 실제 미국의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앞세워갖고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지는 건가? 자존심이 없는 건가? 무릎 꿇은 거지. 네. 사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우리가 이런 회담들하고 높은 사람들 오면 리셉션장 같은 데다가 딱 풀어놓고 한꺼번에 사진 찍고 그런 거 홍보하고 내보내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요. 중국 스타일인 거지. 개별적으로 찢어놓고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지 무슨 내용의 협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비공개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얘들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를 보니까 뭐 지금 뭐 합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펜타닐 관세를 뭐 20에서 10% 인하한다. 히토류 수출 통제를 중국 통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301조 미국에 요거를 슈퍼 301조라고 얘기하죠. 301조 미국에 요거를 유예하겠다. 그다음에 뭐 미국 선박 항만세 등을 요런 거를 또 유예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산 대둘 구매를 뭐 재개하겠다. 뭐 요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다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입장하고 중국 입장이 또 다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은 무역 확대 원칙에만 합의를 했지 다른 건 합의를 아무것도 안 구체적인 했습니다. 거 안 아직.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뭐 마스터카드, 뭐 비자 이런 데도 공식 합의가 전혀 없어요. 금융자산운용, 골드만삭스, 블랙록, 시티그룹 전부 다 공식 합의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돈 많아? 우리가 돈 많아. 니들은 니들이 찍어낸 돈이고 나는 금도 있고 자산도 있고
실체가 있는 돈들이야. 내가 니보다 실질적으로는 돈 더 많아.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 이주에 미국이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협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중국도. 앞으로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특유의 스킬이죠. 51대 49 이상의 협업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거 서투르게 밀어붙여갖고 이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미국의 수입을 막아주고 있던 관세 장벽 다 무너지게 되면 철강부터 막 자동차,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일반 소모품들까지 중국 제품들 무제한대로 쏟아져 들어가게 될 가능성 높고요. 중국에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중국 자본에 사냥당해요. 외국 자본들이 무차별하게 들어와 갖고 미국 간판 걸어놓고 미국의 주요 핵심 기업들, 테크 기업들도 중국 자본으로 사들여갖고 나중에 다 먹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하는 꼴을 봤고 그런 위험성, 공격성을 알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자본을 안 받아들이는 건데 유럽도 안 받고 일본도 안 받고 우리도 제한적으로 안 받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걸 개방한다고 덤비고 있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뭐 중- 합의가 응. 안 됐는데 그냥 다 데리고 온 거잖아. 그렇지. 일단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개망신이지 이거. 이거는 진짜 미국 개망신이지. 아니, 도개방신은 아까 폭스뉴스에서 제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기자들이 이제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중국 측에서는 이 중국도 이란 핵무기는 안 된다에 동의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 아예 얘기 안 했고요. 아예 안 했어요? 네, 아예 안 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통행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이란도 미국도 다 봉쇄를 해제해서 자유항행이 가능해야 한다. 싸우지 마라. 요 입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3일 동안 회담을 다 마치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면 내가 보기엔 여기 있는 이 30명의 CEO들이 먼저 로비스트 돌려갖고 야 탄핵시켜버려. 저 새끼 우리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윤석열은 술이라도 사줬지.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떡볶이 먹이고. 그냥 들러리로만 데리고 갔다가 우리 아무것도 못 건지고 왔어. 나 개망신 당했잖아 중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이 호르무즈 지원에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에요. 중국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응.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트럼프도 또 못했어요. 어떻게 뭘 지원할 건데라는 대답은 또 못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2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두 놈들은 뭘 했냐는 거지. 응? 세계의 탑 정상이라는 놈들이. 그래서 이건 진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털털 털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 그냥 빈손으로 오지만 트럼프는 절대 빈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더 좋은 게 미국이 계속 몸이 달아있을 거예요. 결국에. 그럼 결국에 미국에서 뭘 꺼내기 전까지는 중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